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3주차 3강이죠. 자,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제 그 헤라클레스의 모험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대표적인 그리스 신화의 영웅 얘기를 했던 것이고,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아르고호의 영웅들. 이건 이제 물론 아르고호의 영웅의 대표는 이제 이아손이라는 사람이지만 그 아르고호에 모였던 아르고호 자체가 하나의 모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펼쳤던 모험담 얘기죠. 그러니까 신화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여기 이제 헤라클레스도 참여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신화인데 이 아르고호의 모험담을 나중에 헬레니즘 시대죠. 아폴로니오스죠. 아폴로니오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쓴 거라서 책으로는 좀 나중에 이루어진 책입니다. 아까 강대 선생님 번역으로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이하손을 중심으로 황금 양털 가죽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아르고호의 모험입니다. 이올코스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아이야. 이제 신화상으로는 아이야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지명은 흑해 동쪽에 있는 콜키스라는 곳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콜키스라고 나옵니다. 흑해는 그 지중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죠, 북동쪽이라고 했죠. 북동쪽 방향에 있는 뭐 내해라고 해야겠죠. 바다는 바다인데 지중해보다는 좀 염도가 낮은 그런 바다가 흑해 쪽입니다. 왜 흑해라고 부르는지, 블랙시라고 하는데 왜 흑해라고 부르는지 좀 찾아봤는데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설은 이게 이제 터키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어로 이제 블랙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사실은 터키에서 보면 이게 아니 그 바다 자체가 이렇게 붉은색, 검은색을 띠는 바다는 아니고 우리 오방색, 전직 대통령 때문에 유명해진 그 오방색, 방위를 나타내는 색깔인 것처럼 터키에도 북쪽을 검은색으로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바다란 뜻으로 쓴 건데 그게 영어로 블랙시로 번역되면서 흑해로 우리말로 또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마치 바다가 검은 것처럼 오해가 있다는 얘기가 그럴듯하다고 제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 펠리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하손, 이 아르고의 뭐 그러니까 중심 인물인 이하손의 숙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인 거죠. 이하손의 아버지는 아이손인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아이손이 원래 왕좌였는데 펠리아스가 이제 그 왕좌에서 몰아내고 왕이 됐다는 설도 있고, 그냥 뭐 펠리아스와 이하손은 그냥 숙부와 이제 조카 간의 관계다라는 쪽도 있고 그런 건데, 아무튼 그 펠리아스에게 신탁이 주어지기를 한쪽 신발, 정확히 말하면 샌들이 벗겨진 사람이 나타나면 네가 위험해진다, 뭐 이런 신탁이 내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이하손이 왜 펠리아스 집에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뭐 아버지 아이손을 몰아냈다고, 아버지가 죽은 건 아니에요. 아버지 아이손을 몰아냈다고 치면 뭐 펠리아스와 이제 앙숙 관계가 됩니다만, 그냥 별로 안 친한 관계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왕위를 찾으러 갔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뭐 제사를 지냈는데 오라고 그래서 그냥 갔다는 얘기도 있고, 원래 이제 이하손은 저쪽 시골 쪽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가던 길에 강이 불었는데 그 강을 지나오다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발에 하나 빠져갖고, 그래서 한쪽 신발만 신고 오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헤라가 이 펠리아스를 미워해서 헤라가 변신을 해서, 노파로 변신을 해서 이하손을 이제 시험을 해갖고, 그래서
강을 건네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파를 업고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신발이 하나 빠졌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또 동양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량이라고 하는 그 초한지의 어떤 나오는 사람이죠. 이게 초한지라는 게 그 누구죠? 황후하고 유방 간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장량이 아마 유방 쪽에 그 책사죠, 책사. 이제 장량이라는 사람이 어떤 다리 밑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자기 신발을 주워오라고 자꾸 시켜갖고 주워다 주면 더 멀리 던지고 뭐 이래갔는데 그래도 묵묵히 갖다 줬더니 뭐 그 사람이 어쩌면 뭐 책서 그러니까 병법서를 줬다. 그래서 그걸 공부해서 이제 훌륭한 책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유비도 보면 이제 젊은 시절에 그 장비 관우 만나기 전에 어디 길을 가는데 뭐 물이 불어서 개울에 물이 불었는데 어떤 노인이 나를 저를 업어서 보내달라. 그러니까 업어서 개울을 건너게 해달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유비가 이미 건너왔던 처지인데 반대편으로 건너가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다시 건네줬는데 그 노인이 보따리를 두고 왔다고. 보따리 찾으러 다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유비가 혼자 가려고 그랬더니 보따리 어디 있는지 알고 그러냐고. 그래서 또 유비가 다시 업고 또 건너갔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유비에게 이제 좋은 충고를 해줬다. 그 노인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헤라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식의 유사 신화들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케이론이라고 저번에 헤라클레스 할 때 나왔었죠. 그 켄타우로스 반인반마 그 케이론의 뭐 지도를 양육을 받고 있다가 왕권을 되찾으러 갔다는 얘기도 있고 들판에서 전원 생활을 좋아해서 들판에서 지내다가 신들께 제사를 지내려 한다고 해서 이제 뭐 불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헤라가 미워했던 얘기는 여기 헤라 신을 빼놓고 제사를 지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나 봐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곡절이 얽혀 있죠. 그래서 그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로 조카가 오는 걸 보고서 얘를 없애야겠다 싶어서 이제 사지로 모는 거죠. 그래서 저기 흑해 그러니까 거의 뭐 세상 끝이죠. 그래서 또 흑해 동쪽에 있는 콜키스로 거기 있는 황금 양털을 찾아보내게 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 하나.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하손이겠죠. 그 아르고의 영웅들이 모이고 있는 장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영웅 호골들이 모이듯이 모이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 보시면 뭔가 분위기가 어디 집인 것 같죠? 예, 집 어느 집이냐? 왕의 집이죠.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여러 방이 있는데 대체로 다 그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들을 딴 방이죠. 여기 살롱드 디안느, 그러니까 다이아나,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의 방이라는 것 같고 거기에 그려져 있는 아르고 모험을 그린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샤를르 들라 포스 그리고 그려진 시기가 1672년. 잘 그린 것 같죠? 예. 요거는 이건 뭐 첫 커트라서 꼭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진 않았는데 이거는 제이슨 이게 제이슨이 이제 이하손이에요. 그리스어로 IA 이렇게 쓰는 건데 라틴 글자로 얘기하면 I가 반모음이거든요. J가 그렇잖아요. 반잠이라고 해도 되고 반모음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I가 J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하손, 제이슨이 된 거죠. JASON, 제이슨.
이하손이 이제 여기 보시면 손에 황금 양모를 갖고 있죠. 가지고 이제 돌아온 장면입니다. 위에는 뭐 누굴까요? 천사인가? 날개를 달고 있어요. 니케 여신이 아닐까 싶어요. 니케 여신 날개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리자의 아닌가 싶어요. 펠리아스가 여기 있고, 이거는 기원전 340년에 330년경에 만들어진 것이고, 크라테르 술 섞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또 보시면 알겠죠. 벽화, 프레스코화, 폼페이에서 발견된 것이고, 바로 이게 이제 이쪽 한쪽 신발 보일까요? 세밀하게 그렇죠. 여기 한쪽은 샌들을 신고 있는데 이쪽 한쪽이 없어요. 한쪽 신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이런, 하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만, 농어촌에 사는 친구들은 뭐 놀러 다니다 보면 개울에서 진짜 빠져서 흘러가기도 하고, 뭐 그래서 가끔씩 한 발 신고 집에 가기도 해서 엄마한테 등짝 맞고 뭐 이러기도 하죠. 자, 이 폼페이 벽화는 나탈리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있답니다. 폼페이가 AD 76년인가 그때 파묻혔죠. 화산 폭발로. 그래서 다 AD 1세기로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요즘 화면이니까 알겠죠. 이거는 이제 TV 미니 시리즈로 나온 거예요. 2000년에 나온 제이슨 앤 아르고노츠라는 미국 미니시리즈 2회짜리 갑니다. 미남이죠. 이어서는 미남이어야 돼요. 미모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 배우 이름이 제이슨 런던이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요. 공교롭게도. 뒤에 있는 건 누구냐? 헤라 여신이죠. 헤라 여신. 헤라 여신이 노파로 변신해서 이하손을 테스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제 황금 양털 양모, 황금 양털로 만든 양 모직 뭐 이런 소리네요. 이올코스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 보이오티아 지역에 있는 아타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이올로스의 아들입니다. 족보가 좀 복잡해요.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이올로스는 그 테살리아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아들인 아타마스는 보이오티아 지역, 약간 남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네펠레라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근데 네펠레는 그리스어 구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은 아니죠. 뭐 님페라고 이거나 여신급이에요. 네펠레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둘 얻고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네펠레가 죽은 건지 어떤지는 불분명해요. 그래서 세 부인이 이 전처 아이들을 이노죠. 아마 이름이 이노인데 전처 아이들을 미워해서 이제 뭐 콩쥐팥쥐 같은 얘기예요. 여자들 그 지역의 여인들을 이렇게 가모니서로 속였겠죠. 뭐 그래서 곡물의 씨앗을 볶아서 뿌리게 했다는 거예요. 남자들 몰래, 남자들을 못하게 할 테니까 당연히. 근데 아마 뭘로 꼬셨는지는 뭐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씨앗을 볶아서 뿌리게 해갖고 이제 씨앗을 볶았으니 뭐 싹이 날 리가 없죠. 흉년이 들게 한 다음에 왜 흉년이 드는지를 또 물어보려고 신탁을 받으러 보내놓고는 받아온 사람을 매수해서 신탁 내용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두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가짜 신탁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타마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바치려고 할 때 엄마가 살아있는 건지 뭐 신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펠레가 하늘을 나는 양을 보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타고 이제 동방 쪽으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 중에 하나가 헬레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바다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부분의 바다를 헬레스폰토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중해에서 흑해로 가는 길에 세 개의 해협이 있어요.
그 해협 중에 하나가 헬레스폰토스고 또 하나가 마르마라인가 뭐 그렇고 또 하나 까먹었네. 하여튼 세 개 중에 하나예요. 해협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바다와 바다 사이 간격이 좁은 곳. 네. 아들 프릭소스만 이제 콜키스에 상동을 합니다. 그래서 콜키스 왕이 이제 하늘에서 양을 타고 내려왔으니까 신의 자식으로 본 거죠. 그래서 아이에테스 콜키스 왕이 아이에테스가 사위로 삼습니다. 근데 아이에테스도 뭐 일반인은 아니에요. 그 아이에테스의 여자 형제가 이제 곧 나올 텐데 칼립소라고 여신입니다. 그다음에 프릭소스는 황금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이게 뭐 기껏 태워다 줬더니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게 웃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신에게서 온 것은 신에게 넘긴다는 그런 철칙이 있는 거죠. 이게 미노스 왕이 안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았던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신화적으로 보면 신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신과 인간 또는 신과 왕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저번에 쿡선장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신이 죽거나 왕이 죽거나 신 덕분에 왕이 살거나 왕 덕분에 신이 살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그 신화적으로 사유를 추적해 보면 결국 신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물론 기독교라는 아주 독특한 종교에서는 물론 기독교도 해석의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만들으셨겠죠. 기독교 관점에서도. 근데 이제 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뭐 종교적인 입장은 신을 섬기지만 그 신을 섬기는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과 인간 간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되는데 신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다라는 성찬식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왜 카톨릭 쪽에서 예수의 피와 뭐 살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도주와 무슨 저기 전병 그걸 먹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 신화적 사유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황금 양이 이게 말을 할 줄 알아갖고 자기를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죽은 아이에테스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 아이에테스가 이제 아레스의 숲에 나뭇가지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지키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프릭소스 펠리아스 얘기인즉슨 그 죽은 프릭소스가 이미 죽어서의 프릭소스는 이때 펠리아스에게 나타나서 양털 가죽을 고향으로 자기 고향이잖아 원래 여기가. 그래서 요구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험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네가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하손에게. 자, 지형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테살리아 여기 아까 아이올로스가 다스리던 지역. 테살리아가 여기 있고요. 보이오티가 여기 있죠. 보이오티아. 여기는 에우보야 섬이고 콜키스는 여기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콜키스 요쯤에 있어요. 여기 아티카, 아테네 등등 이제 대충 아시겠죠? 크레타 여기 있고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야 이제 흑해이가 이쪽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렘노스 섬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여기 에게해, 이오니아해, 크레탄스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크레타해. 자, 네펠레기가 나와서 전에 지나갔던 신화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익시온이라는 사람이 헤라 여신을 넘봐갖고 그러니까 제우스는 맨날 바람 피고 다니는데 헤라 여신은 왜 스캔들이 없느냐 뭐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은 몰랐겠죠. 자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있었다는 거는. 어쨌든 제우스가 그걸 알아채고 헤라 여신 모양으로 구름의 여신 네펠레를 분신을 시켜서 구름 모양이 자꾸 바뀌니까 아마 고대인들이 구름 모양 바뀌는 거 보고 자꾸 양같이 생겼다 뭐 이런 상상을 했었겠죠. 네펠레가 헤라 여신 이게 아마 헤라 여신 본체일 테고 네펠레가 변신한 헤라 여신일 것 같아. 모양 얼굴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남자같이 생겼나?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눠서 뭐그 사이에서 뭐 어떤 존재가 태어나고 뭐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익시오는 결국 여신을 넘본 죄로 지옥에 떨어져서 뭐 세상을 돌리는 황금 축을 돌린다 뭐 이런 영원히 돌리는 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 있고, 제우스가 멀리서 이제 사건을 감상하고 있고, 이것도 에로스는 에로스라, 예, 큐피트가 여기 중간에 껴 있고요. 이 라피테스족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익시온이. 라피테스는 그때 왜 켄타우로스족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테세우스의 친구의 결혼식에 켄타우로스가 초대받아서 난장을 부려갖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그 펠레우스의 친구가 속했던 종족이 라피테스족이었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이요. 책체를 보면 아시겠죠. 루벤스의 그림이고 1615년 작품. 자, 이건 아까 그 아타마스와 이 결국 이게 얘기를 안 했죠. 여기는 따로 그 얘기 안 했죠. 예. 나중에 헤라 여신이 역시 이 아타마스에게 분노하여, 이게 가족을 지키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이 아타마스가 나중에 헤라 여신이 광기랑 늘 관계가 있어요. 미쳐갖고 이 아타마스가 자기 자식들을 죽입니다. 이노가 이제 말리고 있는 장면이죠. 끔찍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가에스타노 간돌피라는 사람이고 1801년도 작품입니다. 자, 이건 이제 폼페이 벽화를 복원한 거죠. 이게 그냥 담벼락에 그린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이 헬레가 떨어졌고 오빠는 던져주지 못하고 양을 타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오빠인지 동생인지 알 수 없죠. 역시 나폴리 국립고고박물관에 있답니다. 원래 이제 폼페이 벽화에 썼고요. 자, 여기 이제 바로 여기 헬레스폰토스, 여기 헬레스폰토스 좁은 해역, 여기 이제 중간은 조그만 바다가 있죠. 마르마라 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 해협이 있고 여기도 해협이 있죠. 두 개는가? 이스탄불이 여기쯤 있어요. 여기 블랙시고, 콜키스는 여기 있고, 여기 몇 군데 포인트예요. 그 황금 골든 플리스, 이게 황금 양모라는 뜻이고요. 이제 이 지역들을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오르코메노스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기 헤라클레스 살 때 나왔던 지명이고요. 자, 여기 이제 아에테스 왕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 작품에서 이 부분만 줌인한 것인데요. 전체 그림 보시면 또 상품으로 나왔던 데서 따온 그림이라, 여기 알라민가는 그림 파는 회사 이름이 계속 들어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요 부분, 이게 이제 콜키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르고의 영웅들이 도착하니까 그들을 이제 맞이하는 연회 장면인 거죠. 이 그림은 바르톨레메오 디 지오반니 1487년경 그림입니다. 15세기 약간 중세풍도 좀 남아 있고, 그렇죠? 색깔이 좀 굉장히 화려합니다. 도착한 아르고도 보이고, 여인네들이 새로운 영웅들을 이제 훔쳐보고 있는 장면들.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뭐 뒤에 얘기를 아마 여기가 섞어놓은 것 같죠. 그러니까 황금 양모 가져오는 장면을 뒤에 영화 장면들 합치는 것처럼 이 기법들 장면인 것 같고, 여기 지명들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 아직도 콜키스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건데, 렘노섬에 가서 뭐 이렇게 여행 온다고 그랬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아르고호와 선원들. 자, 이제 영웅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죠. 여기 또 이제 헤라 여신이 껴있기 때문에 아르고스
이름, 아르고스호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아르고스라는 배 만드는 사람, 배목수가 이 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르고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는 뭐 형용사가 있는데 아르고스는 이제 발빠른, 재빠른이라는 뜻도 있고 반대로 액센트가 조금 바뀌면 게으른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고스라는 이름이 붙은 유명한 개가 있어요. 그 오디세이아, 호메로스가 지은 오디세이아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이제 10년, 20년 있죠. 고향 떠나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갔더니 오디세우스가 고향을 떠날 즈음에 어린 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던 개인 거죠. 그래서 보통 개가 수명이 한 20년 되니까 오디세우스가 변장을 하고 고향을 돌아갔더니 그 개만 주인을 알아봤다. 그 개 이름이 아르고스입니다. 뭐 그거하고 상관없겠습니다만 아마 빠른이란 뜻에서 아르고스라는 말이 왔겠죠. 아르고스라는 배 만드는 장인이 아테네 여신의 도움을 받아서 건조합니다. 이 그림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설에는 유럽 최초의 배라고도 하지만 기원전 이게 아마 12, 13세기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배는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50명 이상의 대규모 배로는 처음이다 쪽이 더 신빙성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아테네 여신이 도도네는 그 제우스 신의 신전이 있어서 유명한 곳인데 그 신전들 중에는 그러니까 신탁 점치는 기능도 같이 하는 신전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이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바로 이 도도네에 있는 제우스 신전인데, 그 델피에 있는 여사제는 왜 그 세발솥 위에 앉아갖고 거기서 이렇게 신들린 상태에서 예언을 하잖아요. 신탁. 이 도도네는 그 제우스의 사원 안에 참나무가 있는데 그 참나무에 부는 바람 소리를 가지고 뭐 신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뭐 파이드로스라는 책에서 옛 사람들은 뭐 나무와 돌과 이런 데서도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뭐 그들이 오히려 옳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도돈에 있는 참나무 가지를 여기다 붙였기 때문에, 또는 그러니까 용고라는 게 그 대들보 같은 거죠. 건물로 치면. 그러니까 배에 가로로 쭉 횡단하는 그 척추, 사람을 치면 척추, 그게 용고입니다. 용뼈. 이가 이제 도돈에 있는 신령스러운 참나무로 되어 있어서 말을 할 줄 아는 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낙 이 유명한 모험이니까 동네마다 자기네 고장 영웅들을 갖다 붙여가고 거의 모든 영웅이 참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웅으로는 이하손이 제일 중심 인물이고, 이하손이 왜 이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헤라클레스가 여기 참가했었고, 테세우스, 오르페우스 아시죠? 그 노래를 잘하는 가수. 그래서 뱀에 물려 죽었던 자기 부인 에우리체를 데려올 수 있었던, 마지막에 실패했지만 그 오르페우스 가수. 그다음에 카스토르와 폴릭스 또는 이 두 누구죠? 디오스코로이, 제우스의 두 자식들 있고. 근데 이제 테세우스는 이때 뭐 그 하데스로 가서, 그때 또 얘기했었죠. 테세우스 할 때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려고 했다가 되려 붙잡혀서 망각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테세우스는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의 작품, 헬레니즘 시대에 만든 그 작품에는 테세우스 이름이 빠져 있고요. 좀 소소한 영웅들로는 트로이 전쟁이 이거 다음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는 영웅들의 아버지들이 여기 많이 부모 모두 있어요. 그래서 또는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 펠레우스,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텔라모는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오디세우스하고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가
거기에 오디세우스가 차지하게 되자 나중에 자살하게 되는 그 인물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고 아탈란테는 전에 얘기했었죠. 이 칼리돈 멧돼지 사냥에 참여했던 여성 영웅이고 아드메토스 이게 아탈란테랑 같이 이 칼리돈 멧돼지 사냥에 참여했다가 멧돼지를 아탈란테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엄마가 죽게 한 그 아드메토스 아니네 이 사람 아니네 이거 멜리아그로스고 그 사람은 여기 나왔죠 알케스테스 남편이죠. 아폴론과 친해서 아폴론이 대신 죽는 사람이 있으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해 주겠다고 했던 그 아드메토스 그래서 부인이 대신 죽었다고 그랬는데 헤라클레스가 구해줬다고 그 얘기 했었죠. 아탈란테에 대한 이 물음표 찍힌 이유는 아탈란테는 여기 참가했다 안 했다 설이 분분하고요. 이아손이 여자가 여기 끼면 또 미인이었겠죠. 끼면 분란이 생긴다 그래서 뭐 참여를 안 시켰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아르고호를 그린 콘스탄티노스 블라니키스라는 사람이고요. 1907년 이전에 그려진 그림이다. 아마 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낭만적인 그림을. 그다음에 요거는 기원 후 1세기, 약 1세기 정도 테라코타죠. 그러니까 구운 거예요. 진흙에다가 이렇게 부조를 만들고 구운 거예요. 아테네 여신이 있고 이게 아르고스겠죠. 이 사람이 지금 돛대를 만들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는 배를 깎고 있어요. 같은 사람일까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도돈의 참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죠. 이 장면이 잘 따 있죠.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 벽화가 화는 아니고 부조가. 자 여기도 이제 그 지도예요. 그 지도가 좀 재밌는 지도인데 여기 이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성역, 그러니까 신전들 생츄어리라고 하는 게 그거고요. 여기에 육각형인가요? 그렇죠. 육각형. 생츄어리 위드 어라클. 그러니까 신탁을 내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신전이고 여기는 판헬레닉 생츄어리. 그러니까 헬라스 그리스 전체에서 뭐 유명한 또는 그리스 전체를 뭐 관장한다? 하여튼 그런 유명한 이제 성소라는 뜻이고 미스터리 컬처는 이제 밀교, 비밀 종교 의식을 갖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는 신별로 색깔을 다 달리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어디 노도네가 여기 있죠. 노도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신탁을 한다는 표시도 있고 빨간색이 제우스입니다. 빨간 제우스고 두 가지 기능만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 이제 파넬레닉 생츄어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고분 빠졌고 트로이에도 있어요. 페르가몬도 있고 또 여기 이제 유명한 델피 보시면 아폴론 신전이 있어서 이게 노란색으로 돼 있고 생츄어리고 그다음에 판헬레닉이고 그다음에 오라클 기능도 있고 그래서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 노돈에 있는 그 제우스 신전에 이게 폐허가 남은 거죠.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굉장히 큰 참나무가 있다는 걸 알겠죠. 원래 복원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죠? 네. 성역 안에 담을 치고 여기 이제 필레는 문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 이런 뜻이고 저쪽 후문인가요? 그러면 신전이 이렇게 그 담과 이렇게 겹쳐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독특하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참나무고 여기 이제 그 아르고의 영웅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몽둥이 보이시죠? 그다음에 뭐 옆에 뒤집어 쓰고 있고 이 헤라클레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이름이 써 있겠죠.
이건 기원전 460년에 450년 사이에 제작된 것이고요.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나 봐요, 여기는. 아르고호의 모험에 영웅들이 모이는 장면이라는 설도 있고, 이렇게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마라톤의 황소, 그 잡는 헤라클레스라는 얘기도 있고, 설이 좀 분분한가 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성능들 중에 일부만 일단 소개하고 끊겠습니다.